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0대 중반이신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속물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속물이란 교양이 없고 명예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구나 돈과 명예는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갖지 못하는 것까지 탐내면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연자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고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아버지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같은 고향에서 자란 친구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족 단위로 자주 만났으며 나이가 비슷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연인이 되어 2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친정아버지는 이 사연자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운영해온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한 친정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성장하여 중소기업 정도로 커졌다고 합니다. 친정아버지는 자녀들이 회사에서 일하길 희망했지만 오빠는 직업군인이 되었고 그 대신에 아버지는 이야기주의자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이야기주의자는 회사에 들어가 낮은 자리에서부터 경력을 쌓았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30대 초반이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시어머니는 이야기주의자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시어머니는 이야기주의자 아내에 대해 질투를 느끼며 행동했고 남편도 이에 대해 질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가족 사이의 유머와 엇갈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해드릴게, 어머니. 식사 준비를 도울게요, 시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예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식사 준비를 같이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어머니는 제 손에 물이라도 묻지 않게 신경을 쓰셨어요. 또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시댁에 가는 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약 2년이 넘어갈 즈음에 갑자기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신제품 출시로 인해 판매량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망할 위기가 왔고 이에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며 쫓아왔어요. 결국 친정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없이 뛰댕기며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달리 제게 다른 시선으로 보이셨죠. 그 때문에 금은 남편 아버지가 망할 거라는 거냐? 아니면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와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 아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좀 지나쳤어요. 장인 어른이 그렇게 취약한 분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죠. 또 하나 잘못되는 것이 있더라도 저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을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게 문제가 생길지 여부를 알아요? 그리고 아버님의 회사 망하면 등골이 부서질 건 곧 당신 자신이에요. 이런 말씀은 좀 지나쳤죠. 이전까지 아버님을 부를 때는 공손했는데 그 변화는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이쯤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점차 행동이 더 거칠어지며 남편인 아버지를 100배도 더 아깝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속상하신 것이겠지만 그런 말을 하시면서 자연스레 거친 행동을 보이셨죠. 사실 우리 부부는 남편의 직장 문제로 시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있어서 매주 한 번은 시댁에 방문해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보통대로 행동하지만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도 그랬어요. 주말에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중 남편과 시아버지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기로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현관 쪽으로 밀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너희 집이 망하면 우리 아들이 고생해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희 집은 위기에 처해 있지만 급하게 망할 일은 없어요. 아버지는 직원들과 가족처럼 아끼시고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러자 뭘 지켜봐. 그냥 나가라고 말했어요. 끝나요. 그래서 너 조용히 우리 아들과 이혼해. 시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괜히 결혼시켰다고 화를 냈죠. 그러나 나는 그런 식으로 쫓겨나가고 싶지 않았고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에게 친정과 인연을 끊도록 하고 인연을 끊지 않는다면 남편과 이혼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나는 시어머니의 말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나는 친정과 인연을 끊으라는 말에 따라 시댁을 나가야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집으로 들어왔고 나에게 사과하며 달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미안해. 오늘 엄마가 많이 신경이 쓰이셨어. 아니야. 왜 아버지가 사과해? 정말 미안해요. 엄마 대신 사과할게요. 아버지도 이 상황에서 화를 많이 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사실 내 남편도 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길 때면 그것을 막아주기도 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나를 쫓아내고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본국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파서 먼저 집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남편은 바로 캐치하고 시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계속 불쌍하다는 식으로 나와서 이해 못하는 시아버지는 곧바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셨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며 모두 설명했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물론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 못해서 분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여보, 내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먹고 집에 있는 게 나을 거야. 우리 집에서 말 그만하면 돼. 우리는 가까워. 그러니까 어쩌다 어머니한테 화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잖아. 어머니가 그런 태도를 취해도 계속 참고 있을 필요가 있겠어. 시간은 치료제라는 속담도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화가 가라앉을 거야. 우리 아버지와 나랑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굳이 상처받지 말자. 아버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남편은 시댁에 가지 않기로 결심한 듯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일을 일으킨 만큼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면요.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시댁의 발길을 끊는다고 해도 5분 거리에 살고 있어 오며 가며 시부모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멀리 살고 있다면 그냥 안 보고 살고 말겠지만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게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망치게 될 것 같았죠. 사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못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남편은 그냥 인연을 끊고 살자는 말을 종종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처음에는 꾸역꾸역 시댁에 찾아갔어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 자식과는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긋나면 시부모님을 원망하게 될 테니까요.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오랜 시간을 지내온 시부모님에게 실망을 많이 하신 듯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요즘 안사돈이랑은 어때? 여전히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 아빠가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어. 부모로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너에게 더 힘든 일을 겪게 해서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혹시나 노파심이 하는 말이고 박서방이 식구들과 인연을 끊는다 해도 사돈과 함께 살지는 마어. 그런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말고.
남편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너의 지지와 위로가 필요해. 그렇지. 우리 집 상황이 안 좋으면 사돈도 불안해할 거야. 따라서 그들의 말이 안 좋아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도록 해. 친정 부모님도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 상황이 안 좋더라도 친정 부모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약속했지?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시어머니의 말은 최대한 듣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나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에 지쳐버리지 않게 되었어. 게다가 아버지는 회사 일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어. 최종적으로 빚을 갚아야 했고, 그 결과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가정으로 왔다가 우편함에 도착한 대출 관련 편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들고 집으로 뛰어 올라와서 큰 소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돈은 회사 문제 해결용으로 빌린 건가? 나도 견디지 못하겠다. 설명해봐.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앉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회사 문제로 인해 대출을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너희 아버지가 생각보다 잘못되어도 그 돈 다 갚아야 한다는 건가? 내 아버지 회사 망하면 너희가 대신 상황을 맞아야 할 것이다. 그게 너와 소릴 수도 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분노했고 어째서 그랬어? 빨리 나가. 내 어머니는 이러지 마. 라며 시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상황은 조정되었지만 비슷한 상황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남편의 시댁 상황과 친정 가족의 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저는 결국 남편의 안부를 가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친정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겨 우리 가족은 극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날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죠. 그 사건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더 키우기로 했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다고 서로 약속했답니다. 생신, 명절같이 중요한 날이라도 가족이 함께 있다면 괜찮을 거예요. 이런 경험 덕에 가족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서로의 힘이 되어줄 것이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했어요. 남편과 함께 명절이라 아침 일찍 준비하여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출발 직전에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버렸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무 아파서 집에 와줄 수 있을까? 지연이는 아빠가 없었고 동생인 지훈이가 지방에서 오는 중이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온몸이 붓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어머니의 부탁에 지연이는 슬그머니 동행하기로 결심했지요. 신혼부부는 바로 시댁에 공휴일을 전달하고 친정엄마를 모셔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시부모님도 계셔서 친정집으로 가는 동안 양해를 구하고자 했어요. 당연히 시아버지는 양해를 해주셨고 빨리 병원으로 이동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죠. 결국 우리 부부는 종로의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는 친정어머니가 머리를 쥐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바로 친정어머니를 모셔 응급실로 향했고 즉시 응급투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친정어머니 상황을 확인한 후 보호자인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게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의사 선생님께로 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어머니에게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요독증이 생겼는데 신장병으로 인한 심한 두통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온몸 부푼 혈압이 높다는 것을 보고 이것은 김혜숙 어머니의 요독증으로 생각됩니다. 요독증. 위험한가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지만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주므로 투석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엄마는 치료 일정에 맞게 투석을 받아야 했을 것이고 요독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투석 치료를 계속 미루고 무시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받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침대로 갔고 어머니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동안 투석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니지? 맞아 장모님. 투석 치료는 빼먹지 않고 받아야지.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요독증이라고 하면서 투석 치료를 안 받았을 때 생길 확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투석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거야? 맞아. 나도 한동안 투석 치료를 안 받았었지. 아니, 목숨이 달린 거면 다른 건 몰라도 투석 치료는 꼭 받아야지.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해? 식구들 다 걱정하고 있어? 꼭 치료를 받아야 해요. 아빠가 회사 상황이 그래도 투자금 돌려주느라 바빠서 난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천하태평하게 신장 치료를 받겠어?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친정엄마는 치료비 때문에 투석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친정엄마도 저처럼 울면서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해요. 남편은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친정엄마를 달래다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켰는데 병원비 정산도 하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나가고 난 후에는 약 5분 정도가 지났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친정어머니가 누워있는 자리 커튼을 3개 걸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가 오신 줄 알았는데 커튼이 열린 곳을 봤더니 아니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친정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급히 일어났고 저도 당황해서 잠시 멍하니 있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여기 오신 게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남편이 말씀드린 건가요? 아니요. 전에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지 전화했을 때 들었는데 방문해봤어요. 오늘 집에 안 오신다고 해서 정말 아픈지 확인하려고 왔어요. 네.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 내가 제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어떤 딴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와서 감시해야죠.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랬어요. 친정엄마가 너무 심했다, 너무하지 않냐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저에게 혼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오면 어쩌겠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냐며. 엄마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나? 얘 따위가 뭔 소린지 말하시잔가요. 그리고 딸에게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너무 과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가 회사 상황이 그래도 투자금 돌려주느라 바빠서 난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천하태평하게 신장 치료를 받겠어?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친정엄마는 치료비 때문에 투석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친정엄마도 저처럼 울면서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해요. 남편은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친정엄마를 달래다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켰는데 병원비 정산도 하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나가고 난 후에는 약 5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눈이 돌아갔는지 화를 주체하지 못했고 끝까지 메타작을 알리려고 했죠. 그러나 저는 메타작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맞다. 나도 이번엔 안 그러려 했다. 근데 그게 안 되겠죠? 질투와 아찔한 원한, 그리고 노여움이 나를 휩싸는 게 뼈를 질리게 하는 거야? 다만 그건 경쾌한 들봄에만 어울려. 이런 좋은 날에 도대체 뭐가 너무하다는 건지 명절날 시댁부터 오는 건 무슨 그림이죠? 남자뿐인 집에서 그렇게 된 건 아닐 텐데 사용할 때가 아닌데나 한다며 자네 이름 들어도 헛웃음밖에 안 나던 것이었다.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친정 문제를 피해서 아들의 등골을 긁다 보니 메타작이라도 해야겠지요.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머리카락 잡고 난리를 쳤어요. 사돈으로서 좋게 대해줬던 차에 안 되겠네. 감히 내 딸에게 메타작을 했어. 넌 끊기도 싶어서 안달이 났지 뭐야? 지금 장난을 그만 보세요. 사돈이라는 자가 내 머리카락을 뜯으면서 사는 말 좀 들어보세요. 너도 먼저 시작해놓고 보라고. 더 바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내 딸에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래, 날 한번 제대로 잡았잖아. 오늘 니년 차례상 받을게. 거기서 사양반 가만히 지켜보지 말고 빨리 와서 말을 멈춰라고. 하지만 한 여성은 친정어머니가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빨리 말리지 않고 뭘 하느냐며 소리쳤어요.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메타자까지 하는 걸 보고 나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급하게 손을 뻗어 친정엄마 머리카락을 잡고 소란을 피웠어요. 당황한 나와 의료진들은 양쪽에서 붙잡고 급히 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미 상황은 심각해졌고 두 사람은 도저히 떨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남편이 병원비를 계산한 후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병실에 들어가니 소동이 있고 친정엄마가 누워있는 침대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놀랐는지 급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 들려있는 영수증을 받은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맹수처럼 잽싸게 영수증을 낚아채고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더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모자라, 내가 왜 저 여자 병원비를 계산해, 엄마가 여기는 어떻게 알아왔어. 그리고 사위로서 내가 장모님 병원비 좀 계산해 줄 수도 있지 이게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일이야. 사위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내가 그렇게 물러주니까 이 사람들 쉽게 보고 있네. 등골 쪽쪽 빨아먹는 게야? 누가 내 등골을 빨아먹어. 병원에서 소동 그만 피우고 빨리 나랑 나가자. 아 진짜 이게 무슨 꼴이야. 나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갈 수 없어 취소하려고 할 때까지 꼭 기다려야 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빠르게 나오라며 여보, 어머니를 모시러 갈게라고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목을 강제로 붙잡고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사라지자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고 간호사의 도움으로 친정엄마도 투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내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 거냐 물었고 내가 진심을 다해 대답했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아직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서 나는 속이 쓰려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엄마가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나는 자신이 메스처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는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물었지만 친정엄마는 어머니를 위해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부모님 부부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차까지 해서 놀랍도록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무슨 부탁을 한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비밀로 하라는 당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돈은 반드시 자신이 갚으리니 비밀을 끝까지 지키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을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했기에 우리도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30억을 빌려 삼금융권의 대출을 갚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돈을 갚았다면 아직 갚지 않은 게 남아있겠지요. 어머니가 돈을 돌려준 날짜가 이미 지났다면 끝까지 기다리던 제 아버지와 내가 놀랐을 겁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 아니더라도 그냥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어찌든 일이었어도 녹음본과 날짜까지 가지고 있다는데 아니 무엇 얼마 전에도 돈을 부탁했다더니 그야말로 사정이 안 좋아지면 돌려주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돈을 요구했을 때 어머니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돈을 더 강요한다면 전화하지 말라고도 말했다는 겁니다. 성질을 뿌리더라고 나는 친정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이가 없어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돈을 받을 때는 돈 받아야 하는 사람이 죄인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죠. 시어머니는 돈을 갚아달라는 친정 어머님에게 무르세로 일관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돈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점점 더 힘들어질 테니 각오하라면서 겉까지 줬다고 했죠. 친정어머님은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에 친정아버지에게 비밀 지켜주고 시아버지에게 찾아가 터트리자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친정아버지는 제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도 모르고 이미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일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인데 설마 사정을 알고도 안 갚으려고 하겠냐고. 본인도 화가 나지만 괜히 건드렸다가는 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친정어멸은 어쩔 수 없이 저를 생각해서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해요. 전화해서 돈 달라고 얘기까지 꺼냈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갚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친정어머님의 이런 상황에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쫓아와서 이런 짓을 하니까 화가 잔뜩 났나 봐요. 나는 도저히 억울해서 가만히 못 있겠다. 추석 치료 끝났으니 바로 우리 시댁으로 가자. 지금 시댁으로 가겠다고 엄마 오늘. 상황이 안 좋은데 너무 손닥해선 안 된 것 같은데 가더라도 좀 쉬었다 가자. 저는 투석이 힘든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친정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돼요. 한 면만 쉬었다 가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친정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응급실로 나가셨어요. 결과적으로 급하게 친정어머니를 쫓아가서 함께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죠. 그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싸움 중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계셔서요. 상황을 보니 시어머니는 엄마가 걱정돼서 병문안이라도 가보겠다고 말한 후 찾아왔던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끌고 집으로 가던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고 시아버지는 남편이 무슨 일로 시어머니를 끌고 오냐고 물었고 남편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는 어떻게 사돈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내셨고 며느리를 매타작하는 시부모가 어디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저희 모녀가 민망해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치심과 조용해짐이 일어난 후 친정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명절에 연락하지 않고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 뒷사람이 한 소리를 듣지 않고 화낼까봐 인사도 못했다며 자기도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왔다고 하셨고 무언가를 상의하실 일이 있어서 오신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대신 사과를 드렸고 자기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거의 일어서지 않고 소파에 앉아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화가 난 듯이 어머니를 노려보시며 당신은 뭐 하고 있나? 일을 다 못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이해가 가냐? 당장 일어나서 사과해야 한다. 당신이 사과하면 끝이지. 내가 왜 그들이 해야 하고 가야 한다고 라며 말씀하셨어요. 당장 이리 와서 안사돈이랑 지연이 앞에서 정중하게 사과해 시어머니는 끝까지 친정어머님 앞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아버지와 남편이 대신 사과를 하기 바빴죠. 친정어머님은 이런 상황을 모두 지켜보면서 시어머니 쪽을 쳐다보며 본인한테 줄 것 없느냐고 물으셨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와 남편은 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약간 움찔하더니 평소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노망이라도 났어요. 내가 그쪽한테 줄 게 뭐가 있어요? 정말로 줄 것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내게 줄 게 없다니까. 친정어머님은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더니 휴대폰을 꺼내 친정아버지에게 받아놓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급하게 다가와 어떻게든 친정어머님 손에 있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나 시아버지와 남편은 이미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고 친정어머님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시어머니의 손을 억지로 떼어냈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당신 정말로 사돈 집에 가서 돈을 빌렸어. 거기 어딘가 같은데 돈 빌려야 해. 이건 돈 필요한 일이거든. 어머야, 정말 정신없네. 아빠한테 돈을 빌리러 가는 게 말도 안 돼. 아니, 사실 1년도 안 남았는데 빌렸고 어떻게든 갚을 거야. 음성 녹음 파일을 듣니 이미 날짜가 지났어. 정말로 돈을 갚을 생각이었어. 너 3억 원이 있는 거지? 엄마는 아빠가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어.
계속 난처해하다가 결국 아빠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빌었어. 하지만 아빠는 이미 화가 많았고 이혼 의견을 표했어. 아빠의 말에 나와 어머니는 놀랐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아빠가 이혼 의견을 표한 이유가 있었어. 어머니가 아빠와 사이를 맺은 동안 돈 문제를 2번이나 만들었다는 거야. 그중 2번째 때는 돈으로 지방의 땅을 사서 손해를 봤대. 그때 얼마 쓰지 않았던 돈을 아빠와 내 남편이 해결했다는데 그런 사건으로 아빠와 어머니는 거의 이혼했다. 하지만 남편이 말아줬었어. 아버지께서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돈 문제로 곤란을 겪지 말라고 협박을 한 일화를 들려주고 싶어요. 상황을 보니 어머니가 비밀스럽게 돈을 빌린 이유가 이에 대한 어머니의 속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급하게 돈 문제 해결을 위해 아버지에게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일탈과 후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린 이유를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시하고 호통을 치며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게 되었죠. 결국 어머니가 빈탑의계와 관련된 재산금융권으로 인해 큰 돈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모님에게 빌린 돈까지 갚지 못하고 재산을 잃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가족 간의 돈 문제로 인한 갈등과 비극적인 사건으로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겪어왔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의 대나무 숲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버지는 대부업체의 창업자로 대단히 힘든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응원하고 지지해 왔어요. 둘 사이의 사랑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가 만나러 간 날에는 아버지는 매우 긴장한 채로 그 입을 내가 크롤을 선택한 것이길 바랐다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일어나 쇼트 프로그램을 청룡이면 이게 더 덥게 된단다 눌러 밀어내 달라 했습니다. 둘은 매우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한 후 아버지가 딸을 낳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부모님은 정말로 행복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들은 결혼식에서 물병을 걷게 되었다고 해요. 절대로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부모님이 이야기했다. 처음에 창은 노래 한마디 불러주면 괜찮을까요? 부모님이 좋아하던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행히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친정아버지는 약속대로 오빠와 제 앞에 있는 빚을 모두 해결해 주셨죠. 덕분에 저희 부부는 지금 걱정 없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기가 생겼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덕분에 저는 회사에 휴직기를 내고 태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 사이에 금이라도 갈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다행히 친구이자 사돈으로 잘 지내고 계세요. 힘든 일이 지나가면 그만큼 행복이 찾아온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나 봅니다. 요즘 저는 좋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너무 행복해요. 이번에 큰일 한번 제대로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꽃비 날리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애청자님들의 인생에도 꽃비 날리는 날이 가득하길 바라며 제 사연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